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픽10입니다. 지난주에 세계 정치, 경제, 기술, 사회 분야에서 특히 눈에 띄었던 10개의 국제 이슈를 정리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정치 분야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3월 1일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사망 확인입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지도자 교체 수준이 아니라 중동의 권력 균형 자체를 흔드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세, 이란의 보복 움직임, 그리고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국의 외교 개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번 사안은 2026년 상반기 국제정치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3월 7일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며 외교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세계 정치 뉴스는 3월 7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대규모 공습입니다. 이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드론 480기와 미사일 29발을 동원했고 우크라이나 측은 이 가운데 드론 453기와 미사일 19발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모두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26기의 드론과 9기의 미사일이 22개 지점에 타격을 입혔고 하르키우에서는 최소 10명이 사망, 그 중에는 어린이 2명도 포함됐습니다. 키이우에서는 3명이 부상했고 에너지 시설이 파괴되면서 약 3,000개 아파트 건물의 난방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 세계 정치 뉴스는 3월 3일과 4일을 전후에 구체화된 미중 통상 대화 재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가 3월 중순 파리에서 회동할 가능성이 커졌고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둔 사전 조율 성격으로 해석됐습니다. 의제에는 보잉 항공기 구매, 미국산 대두 수입, 그리고 관세 문제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긴장 일변도였던 미중 관계의 대화의 창이 다시 열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 경제 분야입니다. 첫 번째 경제 뉴스는 역시 중동 위기에 직격탄을 받은 국제 원자재 시장입니다. 3월 2일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82달러를 일시 돌파했고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5,390달러 안팎까지 오르며 안전자산 선호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마무리되던 3월 6일 브렌트유는 배럴당 92.69달러까지 치솟아 2023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가가 100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고 실제로 해협의 원유 흐름이 평시 대비 9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 경제 뉴스는 중앙은행들의 긴장입니다. 특히 3월 6일 미국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의 베스 해맥 총재는 유가 급등과 고용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 국면 속에서도 물가를 연준 목표치 2%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같은 시점에 2월 한 달 동안 9만 2천 개의 일자리 감소가 보고되며 경기 둔화 우려도 함께 커졌는데요. 다시 말해 지금 시장은 경기와 물가가 엇갈리는 매우 불편한 조합과 마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경제 뉴스는 한국 수출입니다. 3월 1일 발표된 2월 무역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9.0% 증가한 674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60.9% 급증하며 월간 기준 251억 6천만 달러에 달했고 3개월 연속 2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수입은 519억 4천만 달러, 무역 수지는 155억 1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한국이 AI 반도체 수요 덕분에 비교적 강한 체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네 번째 경제 뉴스는 중국의 성장 전략입니다. 3월 5일 중국 정부는 올해 성장 목표를 4.5%부터 5%까지로 제시했고 동시에 도시 실업률 5.5% 안팎, 도시 신규 일자리 1200만 개 이상, 소비자 물가 상승률 2% 안팎이라는 목표도 함께 내놨습니다. 정부 적자 규모는 5조 8,900억 위안, 적자 비율은 GDP 대비 약 4%로 제시됐고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30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중국은 또 15차 5개년 계획에서 AI와 첨단 기술 자립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기술 분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 뉴스는 애플입니다. 3월 4일 애플은 새 보급형 노트북 맥북 네오를 공개했습니다. 시작 가격은 $599, 교육용 가격은 $499입니다.
제품은 13인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 A18 프로 칩, 최대 16시간 배터리, 1080p 카메라를 갖췄고 무게는 2.7파운드, 약 1.22kg 수준입니다. 예약 판매는 3월 4일, 정식 출시는 3월 11일로 안내됐습니다. 애플이 프리미엄 중심 전략에서 조금 더 대중적인 시장으로 보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두 번째 기술 뉴스는 AI 인프라의 전력 문제입니다. 3월 4일 미국 백악관에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라클, xAI, 오픈AI, 아마존 등 주요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전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체 발전과 성배전 인프라 비용 분담 의지를 밝히는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온 배경에는 미국 가정용 전기요금이 최근 1년 동안 6.3% 상승한 현실이 있습니다. 기술 경쟁의 핵심이 이제 반도체나 모델 성능만이 아니라 누가 전력과 인프라를 먼저 확보하느냐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분야입니다. 이번 주 가장 상징적인 사회 뉴스는 전쟁이 거리의 분노로 번져나간 장면이었습니다. 3월 1일 파키스탄에서는 이란 공습에 반발한 시위가 격화되며 최소 23명이 사망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카라치에서 10명, 스카르도에서 11명, 이슬라마바드에서 2명이 숨졌고 같은 날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1,300명 이상이 미국과 이스라엘 대사관을 향해 행진했습니다. 전쟁이 더 이상 군사 지도 위의 정과 선이 아니라 전 세계 시민의 거리와 여론으로 확산되는 사회 현상이 됐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10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